은퇴 전과 은퇴 후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를 들면 은퇴 전엔 현금이 들어오는 확실한 소득 주머니가 존재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가장 먼저 소득 주머니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갑자기 발생한 위험은 아니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데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6가지 실수. 첫 번째, 은퇴 후에도 돈을 불태우듯 쓰는 과잉 지출입니다. 에이,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지출을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몸에 붙어있는 지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은퇴한 첫 해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30수년간 직장이란 울타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살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퇴직금을 포함해서 일정 금액 모아둔 돈이 있는 만큼 울타리 바깥에 동경했던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여행이고 또 하나는 체면 유지를 위한 가오잡기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여행은 자기 보상 차원에서 매우 좋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지출 관점에서 계산해보고 형편에 맞게 돈을 쓴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보여주기식 지출입니다. 체면 유지를 위한 일종의 가오잡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만나면서 나 아직 안 죽었다는 느낌을 술값, 밥값을 대신하려는 충동심리가 좋은 예가 됩니다. 또 하나의 가오잡기는 경조사죠. 특히 은퇴 직후의 연령대는 지인들의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지인의 부모가 돌아가시는 조사가 많은 시점인 만큼 경접이 지출 원칙을 세우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지출하면 이 또한 소득 없는 노년기에 가계 압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출이 되었든 내가 은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소득과 지출이란 두 축 중에서 소득축이 무너지거나 약해진 사실을 간과하고 돈을 지출하면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6가지 실수. 2번째, 냉철한 판단이 결여된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금융상품을 만나면 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까요? 물론 경쟁상품보다 더 많은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따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음식은 독약 아니면 미끼뿐이라고요. 부동산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내 집 한번 가져보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반토막 나면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이 터진 상황이라 그런지 미국 연준에서도 집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뭘 믿고 막대한 부채를 끌어들여서 집을 사려고 했을까요? 인생이 꼬이는 시작을 감수해야 하는 청년들이 안쓰럽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 만큼 산 은퇴자들은 예외일까요?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치밀한 준비도 없이 선뜻 창업의 길을 걷는 예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평생 모은 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장사의 길, 창업의 길에 모두 갖다 바치는 엄청난 악수를 두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아차하고 실수한 것을 눈치채고 나면 내 통장에 텅 비어버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판단력이 흐려진 지출은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6가지 실수. 3번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죠. 건강검진은 기본이지만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은퇴 전에 건강검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강제로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해마다 내 몸 안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은퇴 전엔 강제성 검진이지만 은퇴하고 나면 선택형 검진으로 바뀌니까요. 은퇴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건강검진과 종합검진 시기를 정해놓고 거르지 않고 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은퇴자의 건강검진은 은퇴 후의 삶의 질과 수명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으로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막는 차원에서 건강검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죠.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6가지 실수. 4번째, 얇아진 귀로 인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하지만 특히 은퇴자의 경우엔 더 취약한 상태임을 짚고 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구가 멸망해도 상대방의 요구를 즉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의심스러운 점은 확인할 때는 반드시 내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아무리 급하게 느껴져도 행동이 우선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6가지 실수. 5번째, 은퇴 후에 자리 잡기, 재취업을 미루는 실수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취업 시기를 늦출수록 자신의 생산적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미루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떠나면 마음이 떠난다고 했던가요? 은퇴와 동시에 직장에서 멀어지는 건 어렵게 맺은 인맥과도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백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손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자신의 생산적 가치가 절하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또 하나, 은퇴 후에 자리 잡기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은퇴 후에 적절한 재취업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하면 일상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위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손을 놓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단절은 자신의 존재감을 감소시키고 급기야는 우울증이나 고독감으로 이어지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은퇴 후에 자리 잡기는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6가지 실수. 6번째, 사회활동이 줄면서 뇌 관련 질환, 급행열차를 태워서 불러들이는 실수입니다. 김진호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구팀은 최근에 국세학술 시 노화와 정신건강에 박금영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박사와 공동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령자 1만 254명을 1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가족, 친구, 이웃과 교류가 부족한 노인은 인지 기능이 무려 6년여간 감소했고 동호회처럼 타인과 소통하는 공식적인 사회 참여가 없는 노인은 인지 기능이 무려 10년 이상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리하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공식적인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늙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은퇴 후의 사회활동 부재는 뇌의 퇴화는 물론이고 치매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퇴 후에 사회적 교류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준 선생님이 지으신 동의보감에 나온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인데요. 현대사회는 한술 더 떠서 통하지 않아서 아픈 건 기본이고 그 전에 우라통이 먼저 터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돈을 불태우듯 쓰는 과잉지출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 위험합니다. 셋째, 은퇴 후에 건강검진 받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넷째, 얇아진 귀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경계하셔야 됩니다. 5번째, 은퇴 후에 재취업 절대 미루지 마세요. 6번째, 사회활동이 줄면서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늘 신경을 써주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